안녕하세요. 북텍트 저자 김범석입니다. 제 책을 맨 처음 소개를 해드리면 맨 앞에 시작이 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책에 대한 이야기인가 또는 독서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들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부제를 좀 달아봤어요. 보시면 기업을 숨쉬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숨쉬게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부터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제가 일단 현업에서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업을 숨쉬게 하는 건 문화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라는 거는요, 정말 잘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땐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나아가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우리 시대에 이제 넛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조금 유행하기 시작했죠. 넛지라는 단어를 사전상 그 네이버 사전상 정의를 딱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타인의 행동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작은 개입이라고 보통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기업 안에서의 숨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떤 개입을 작게 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입은 개입인데 작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변화도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작은 개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여태까지 좀 많이 해왔고요. 그 여러 가지 수단들 중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더니 제가 썼던 방법 중에서는 책이라고 하는 독서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해봤더니 생각보다 성과가 되게 잘 나왔더라. 그러면 책이라고 하는 거를 수단으로 해서 기업을 숨쉬게 해보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몇 년 동안 해왔고요. 또 사람들하고의 상호작용도 계속 이어가고 오면서 쓴 책이 북텍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을 가지고 기업 안에서 숨쉬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부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인증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독서경영 인증제도라고 하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독서경영이라고 하는 거하고 좀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기업을 숨쉬게 하기 위해서 책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작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독서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왜곡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독서 경영이라고 하는 거를 가만히 지금 여기 제가 사진상에 가지고 온 것들이 독서 경영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 인식은요, 맞다 틀리다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해왔느냐를 가지고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독서 경영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를 보면 일단 서평에 대한 거, 모여서 토론회한 거, 그리고 뭐 회장님께서 필독서라고 1글에 해서 주고 이거에 대해서 몇 줄 가지고 반드시 써야 돼. 이거 가지고 써야 돼.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는 그래서 독서 경영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 사람들의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독서 경영을 하는 기업에 와서 책을 읽다 보니 책이 싫어졌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인식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경험들이 왜 이렇게 경험이 생겼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독서 경영이라고 하는 그 기법이요. 지식 경영이라고 하는 거하고 좀 되게 많이 만나서 진행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노나카 이쿠지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지식창조라고 하는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독서 경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온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성인들이 책을 읽는 그 정도가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책을 많이 읽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환경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더라. 그러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내는 곳에서 책을 노출을 시켜줘 보자. 그럼 사람들이 많이 지내는 곳이 어디지? 기업이구나. 해서 회사 안에서 책 읽게 어떻게든 만들어봐 하면서 처음 대두된 게 독서 경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독서 경영 그 목적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온 것보다는 그러니까 약간의 동상이몽이라고 봐야 되죠. 인증제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어쨌든 간에 책을 좀 많이 읽게 하고 싶은 건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한다고 해서 기업 자체에 당장 뭔가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안에서는 기왕 시작한 거 이거 가지고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 도움이 되는 거를 어떻게 해볼까를 기존에 있는 것들을 봤더니 지식경영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각각의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술, 운영,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책을 읽음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명확하게 된 걸 가지고 새로운 지식들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독서 경영을 지식 경영화해서 만들어냈던 건데 엄연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독서 경영과 지식 경영은 다릅니다. 제 책에서도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독서 경영을 지식 경영처럼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자,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토론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죠? 근데 그 토론의 앞에 독서 토론이라고 하는 게 붙어버리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토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네들의 생각이 있죠.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독서 토론은요. 책 안에 이미 저자가 생각을 다 정리해 놨어요. 그럼 이미 정리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한다? 무슨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독서 토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온 거가 우린 그러면 일반적 토론의 개념과는 다르게 책 안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본인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본인들의 생각이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면 그럼 그거 가지고 암묵적인 게 형식적인 게 만들어집니까?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 경영과 독서 경영은 엄연하게 다르다라는 거를요. 그럼 다른 부분이 뭐가 다르냐면 핵심 활동부터가 다릅니다. 독서 경영은 책이라고 하는 거를 수단으로 해서 기업을 숨쉬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작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개입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나가는 하나의 수단인 건데 지식 경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조각들을 형식적으로 만들고 그 형식적으로 만든 걸 기업 내에 어떤 시스템에다가 입힌 다음에 그걸 사람들이 보고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 핵심 활동입니다. 핵심 활동부터가 시작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 기준도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잘했다라고 하는 기준은 독서 경영은 그래서 우리의 조직의 문화와 잘 조화를 이루어서 나아가고 있느냐가 성공 요소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조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두지 않고 내부 전문가가 얼만큼 잘 이끌어냈느냐에 대한 것들이 성공 요소고 지식 경영 같은 경우에 성공 요소가 지식관리 시스템, 다시 말해서 암묵적인 게 형식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 관리를 얼만큼 잘 해냈느냐 그리고 그 잘 해낸 걸 가지고 내부에 있는 컨설턴트들이 잘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원활하게 잘 나누고 있느냐를 가지고 성공 요소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요소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제 책에서도 강조드리고 있지만 제가 강연을 통해서도 많이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활용을 해 나갈 때 어떻게 연결을 시켜 나갈 거냐의 부분을 저는 고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들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앞서서 이제 온택트다, 언택트다 등등의 이야기를 나오면서 연결에 대한 지점들을 뒤에 텍트라고 하는 말들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책을 가지고 연결하는 고민은 북텍트라고 하면 되겠네? 라고 그냥 농담으로 사석에서 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그 출판사의 편집자분이 야 그거 책 제목 하면은 임팩트 있고 좋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 제목이 그냥 북텍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결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활용으로서 연결 포인트를 가져갈 거냐 저는 그거를 세 가지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지점은 먼저 개인 관점의 독서와 조직 관점의 독서를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독서라는 그 행위 그 자체랑 기업 내에서의 성과는 또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성공 요소, 조직 문화와 잘 조화를 이루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 그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북텍트에서의 연결 지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강연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지식 경영과 반드시 다르게 독서 경영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독서 경영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거냐? 이렇게 세 가지의 연결 포인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세 가지 연결 포인트에 대한 지점들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개인 관점의 독서와 조직 관점의 독서를 연결을 시킨다. 그럼 결국은 개인들이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자료는 우리 빅데이터로서 사람들이 독서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감정적으로 느끼느냐, 다시 말해서 감성어들을 어떤 것과 연결시켜서 검색을 하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검색된 지점들의 것들을 보면 첫 번째 1이 나타나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1위가요. 어렵답니다. 개인들이 독서랑 관련해서 감정어로서 기사 또는 어떤 칼럼 아니면 자기네들이 검색하는 검색어 그 부분들에서 독서랑 관련된 연관된 감정어의 1번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 즐겁다고요. 세 번째가 다양한 좋아하다 등등의 이야기로 쭉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개인들이 생각하는 독서와 관련된 감정어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개인들은요. 독서에 대한 보편적 생각들은 그래도 긍정어 쪽이 좀 더 많다. 그런데 이 긍정어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뭐다?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독서 토론 북스터디에 있는 일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서요.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어려운 지점이 뭐냐? 그때 첫 번째, 책을 골라내는 지점들이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을 지속적으로 읽어나가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책을 고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조직 관점의 독서와 연결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인사이트를 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개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조직 내에서 사람들에게 길러냈으면 하는 역량들이 있을 거고요. 또는 사람들과 같이 바라보고 싶은 어떤 프레임이 있겠죠. 그러면 그 지점들을 직접적으로 야, 너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책 하나 던져주면서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래? 생각을 한번 공유해볼래? 우리가 어떤 역량에 대한 거를 길러내기 위해서 넌 지금부터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영업력에 대한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잘 안내하고 있는 책들을 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라고 작게 개입을 한번 해보시자라는 거죠. 그게 고르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 계속 읽어나가는 지점. 우리 혼자 읽기에는 힘들죠. 그러나 같이 읽어나가면서 좀 더 서로 응원해주고 그리고 서로 점검도 하고 생각도 나누면서 그러면 조직적으로 다 같이 읽어나가는 그런 관점들이 생겨날 수 있겠다라는 걸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활동들이 결국은 이제 성과랑 같이 이어져야 될 텐데 기업에서 얘기하는 성과는요. 크게 두 가지죠.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제가 내린 답은 이거였습니다. 개인의 성장은 혼자 주관적인 거 말고 일반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개인의 성장을 조직과 연결지었을 때의 성장, 다시 말해서 내가 그냥 나 혼자 자기만족, 자아만족 말고요. 조직 내에서의 개인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지점의 경계를 어떻게 가져갈까를 봤더니 로버트 키건과 리사 라스코라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조직 내에서 자기가 어떻게 성장했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른데 사회화된 마음, 자기주도적인 마음, 자기 변형의 마음으로 서서히 성장해 나아간대요. 그러면 사회화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겠구나라는 지점일 거고 자기 주도적인 마음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건들지 않아도 주도적으로 내가 알아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점들인 거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 자기 변형의 마음은 아직까지 나타난 사례는 없지만 자기 주도적인 마음에서 좀 더 성장하면 나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성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개인의 성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의 성장은요. 어떻게 정의를 한번 해볼까 했더니 우리 조직 성장, 조직 경영하면 다들 아시는 그 이름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경영의 목적은 제품과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자신의 돈으로 교환할 의사를 가진 고객을 창조하는 거다. 그래서 성과,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남기고 그런 지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서라고 있는 활동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내용들, 그게 바로 뭐랑 같이 이어가야 되냐면 조직 문화와의 연결 지점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조직 문화랑 연결을 지었을 때 첫 번째, 결국은 몰입. 우리 뭡니까? 이제는 비대면 시대죠. 그리고 이 시대가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진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좀 더 발전해 나아가고 좀 더 나아간 다음에는 다시 퇴보하진 않습니다. 이미 재택근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비대면으로서 이렇게도 우리가 일을 잘 해 나갔구나라고 하는 게 보였는데 다시 굳이 예전으로 돌아갈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다들 떨어져 있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그 일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조직 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몰입입니다. 그리고 그 몰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그 지점들을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의 그 중간 지점쯤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포인트들을 독서를 통해서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이렇게요. 장기적이지만 단계별로 해나가는 겁니다. 먼저 형성기에서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소통해 나가고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정착기에서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독서를 하고 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나에 대한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나누면서 상호 성장을 해 나가고 상호 교류를 해 나가고 상호 작용을 해 나가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정착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이 상호 성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조직에서 개입을 굳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굳이 개입을 할 게 아니고요.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그것이라고 정의하는 그 순간부터 대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HR 뭐의 약자였죠? 휴먼 리소스의 약자였죠. 리소스 우리 자원인가요? 우리가 그것인가요? 아니죠. 나와 너라고 하는 존재. 아, 그 사람도 또 나도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상호작용이 이상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게 반드시 그냥 허황된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독서라고 하는 작은 개입에서부터 원활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독서 경영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할 때 엄청난 거 말고요. 그래서 독서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봐야지 생각하면 더 안 됩니다. 우리 힘들어가면 더 안 되죠. 이렇게만 딱 정의하자고요. 얘를 가지고 독서를 가지고 기업을 숨쉬게 할 거야. 숨쉬게 할 때 우리가 숨쉬게 하는 그 지점들의 시작을 뭘로 가져갈까? 그리고 그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갈 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이죠. 우리는 왜 독서를 수단으로 삼았나? 이걸 활용해서 뭘 얻고자 하는가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활용을 해볼 건데요. 제가 독서 경영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국가브랜드진흥원에서 진행을 하죠. 국가브랜드진흥원에 있는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뭔가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담당자이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기 말고요. 조직 내에서의 시스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으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 내에서 문화로서 여기 우리 조직에 온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서서히 기업을 숨쉬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숨쉬고 난 다음 뭐 합니까? 먹여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먹여 나가는 지점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성과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례들 제 책에 보면은 다 서술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